네, 안녕하세요.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심재석이고요. 오늘은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기업이나 이런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주로 모시는데 오늘은 좀 관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의 디지털 전략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시의 이상용 디지털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서울시의 디지털 수석을 맡고 있는 이상용입니다. 저는 제가에 대한 소개시키게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일단 프로 이직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11번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자리까지 옮겨볼지도 몰랐는데요. 2자리를 옮게 됐고요. 국내 회사, 외국 회사를 다양하게 좀 다녔고요. 삼성으로 공채로 입사해서 MS, KT, 그다음에 EY 좀 특이한 경력으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디지털 조직이 있긴 한데요. 그 디지털 조직에 대한 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 관련돼서 서울시장실 내에서 서울시 전체의 디지털 관련한 일을 서울시장님을 보좌해서 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의 회사를 옮기면서 이 IT 업계에 여러 회사를 옮기셨잖아요. 예. 그러시다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되신 건가요? 그냥 어쩌다 공무원이라고요. 일단 시장실에 여기 와서 공무원으로 처음에 딱 느끼니까 구분을 딱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어도 몰랐는데요. 네네. 어공과 늘공.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시장실 가는 날도 몰랐습니다. 어공, 늘공. 네. 그런데 정확히 구별을 하더라고요. 네. 어쩌다 공무원과 늘 공무원이라고. 네. 시장실 내에도 어쩌다 공무원과 늘 공무원에서 어공, 늘공을 가려줍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늘공이고요. 이 사람은 어공입니다. 하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뭘로 구분이냐 그랬더니 단명이 되는 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어공이고 늘 갈 수 있는 사람은 늘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 함께 퇴진하시는 분은 어공이고 그렇다 얘기합니다. 시장님이 그 임기가 끝나고 다른 시장님이 오셔도 계속 쭉 일하는 거는 늘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서울시 디지털 수석이라는 이제 직책을 맡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가요? 일단은 기존에는 디지털 수석이 없었습니다. 여기 수석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나 정부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무수석입니다. 네. 전체적인 정무라는 역할, 그러니까 시장님 보좌에서 네네. 관련되는 정무수석이 있고 이제 마케팅도 수석이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하는 수석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 제일 중요한 이제 미디어 수석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네네. 서울시에는 또 뛰어나신 여성분 비전 수석님이 계십니다. 네. 이제 비전 서울시의 수석님, 비전을 그래서 서울시의 수립하는, 비전들 새로 수집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 네 분이 작년에 시장님이 되시자마자 네. 바로 임기가 됐고요. 이제 시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디지털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수석이라는 자리가 꼭 필요할 거다 생각을 네. 하셔서 디지털 수석이라는 자리가 생겨났고요. 그 뒤로 이제 문화수석님에서 총 6분의 수석님들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보좌로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특보님은 계시고요. 네네. 이게 정부 조직하고 비유하자면 그런 부처 조직은 아니고 용산이죠 지금은. 예. 용산 같은 조직에 속해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로 청와대 지금 용산에도 정무수석님 계시는 네, 것처럼 관련되는 거 있고, 기업으로 얘기를 하면 기업에는 IT 조직인 CIO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비서실 조직에서 그 총괄을 하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뭐 지자체나 정부나 보면은 뭐 정부와 추진팀 뭐 네. 이런 조직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CIO 조직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와는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저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까 정부와 조직,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정책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좀 특이하게 디지털 정책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국장님이 계시고 그 국장님 아까 CIO 역할을 하시고 네. 거기 8개 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들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언, 그 다음에 추진 방향, 그리고 네. 제가 새로이 만들어서 추진해서 디지털국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일들이 진행하는 거 있어서 최신 것들을 같이 그 국하고 진행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하는 일은 함께 하는 일인 거죠. 예. 그러면 시장님 곁에서 좀 더 시장님에게 좀 설명을 잘해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관련한 일들이 다른 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노동 정책 관련 일들도 같이 노동국이라고 있고 그쪽에서도 페이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노동 공정 정책 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페이에 관련된 일이 있어서 서울페이, 서울페이. 네네. 그러니까 옛날 제로페이에 관련된 일이 있어서 네네. 서울페이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디지털이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디지털이 그리고 경제실에는 자유자동차 내용도 있고 금융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협조를 하고요. 첫 번째 역할은 시장님한테 디지털이란 정책을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받아서 각국들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다리 역할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님이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디지털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참모 역할을 해주고 말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 나왔을 때도 아마 언론에 나오기 한 11월 달에 언론에 발표됐을 때 바로 한 달 만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신 지 한 11월, 10월부터 예. 하셨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 뭐 서울시가 어떤 디지털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 같은 걸 좀 검토해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좀 어떻게 안이 나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가장 적응을 잘한다고 있습니다. 이직에 프로 이직러라 해서 한 3개월이면 적응하는데 이번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옮기니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쓰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느낌이 참 다르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보는 뷰가 다릅니다. 기업에서는 이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정책을 만들어 갈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사고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조직이 서울시가 크다 보니까 이런 큰 조직들에 대해서 사람을 익히는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7개월 지났는데 한 4개월은 좀 헤매고 있었고요. 5개월은. 그래서 나머지 한 3개월 동안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할 방향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지금 선정을 해서 과제를 시장님 보고 드려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부터 선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럼 앞에 중요한 거 뭐 한두 개 정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를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해서 이제 사회 이슈를 어떻게 디지털로 해결할 거냐 하는 포인트로 해서 몇 개의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이슈라는 거는 뭐 교통, 빈곤 이런 문제인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독사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걸려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완벽히 다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고독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 여러 이제 국들이 관련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국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좀 더 그런 사회적인 시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중앙 정부에 있는 데이터 이외에 IPTV 이런 것들도 사실은 IPTV가 다 많은 쪽이 보급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온오프를 통해서도 이 고독사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아직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을 관련해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들 이런 것도 블록체인으로 해서 실시간 좀 바꾸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민의 이제 편리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언제나 얘기를 하시지만은 서울시가 언제나 탑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런 작은 것 갖고는 안 되고 세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최고인 기술 이런 걸 사용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실행에 들어가실 상태인가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에서 굉장히 성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이제 공유라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민의 이제 편리성이라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말하는 건 열린 광장, 그래서 데이터를 개방해서 열린 시민광장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은 네. 일반 기업들이 그것을 공유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되게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린 데이터를 확대하는 것도 실행을 하지만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하는 광장을 만들 것이냐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런 광장의 데이터를 오픈하고 그 오픈을 쉐어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IT 업계에서 그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해외랑 비교해가면서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는 왜 이렇게 데이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산업계에서는 많이 있었잖아요. 잘 예.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될 건 아니고요. 서울시 힘으로 될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을 되게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자체가 그래서 네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공유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쉐어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해외 글로벌 회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가 사실은 돼야지 데이터의 쉐어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 간에 이제 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네. 폐쇄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벽을 허물고 데이터를 쉐어하기는 클라우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클라우드 퍼스트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퍼스트를 먼저 강조하려니까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가져가는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방을 위해선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들이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는 게 제일 먼저 어려운 부분이 보안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안을 전공했는데 아직도 이 보안이라는 문제는 너무 어려운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취재를 해보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정부나 예전 지자체들도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의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행이 잘 안 됐던 것은 지금 설명하시기로는 어떤 기술적인, 보안적인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의 어디까지를 공유를 할 거냐, 결국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유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네.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거 안 돼, 이거 돼, 이렇게 안 돼 하니까 너무나 공유 안 될 게 많은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꼼꼼히 따지다 보면 다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태그를 다 달다 보면은 이게 걸릴까? 아,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걸 공유했을 때 책임이 생기는 거죠. 아,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책임 문제입니다. 그렇죠.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로의 권한과 책임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은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비극적으로 들리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어떤 공무원 조직 체계의 문제라면 이건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국정원에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장 빨리 실행하는 그러니까 네.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공유해 주신 서울시 과제 이런 문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관련해서도. 네. 보면 흥미로운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저는 이제 챗GPT 관련된 생성 AI 기술을 잘 쓰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기에 문서에 있길래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요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서울시는 뭔가를 좀 할 방안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챗GPT가 나와서 지자체들이 여기저기서 빨리 우리 활용한다. 네네. 시장님도 바로 어떻게 할 방법도 좀 만들어라 얘기를 해서요. 저희도 디지털 정책국도 얘기를 하고 기조실도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챗GPT의 가장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1번은 보안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신뢰성 문제가 잘 걸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공공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100%가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그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3.5에서에 나왔던 그 인공 환각 문제점. 네네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네네. 세종대왕이 맥북을 네네, 던진 사건 그렇죠. 뭐 네네. 이런 사건들이 완전히 해결이 안 문제가 됐었는데 4.0에서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부분은 해결됐지만 공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간에 서비스 하는데. 그 제일 어려운 점이 민간 서비스를 하는데 틀린 정보를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성 문제가 해결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먼저 적용하는 부분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1번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 문제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도 쓰지 이슈가 말라고. 돼가지고 네. 쓰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양날의 칼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뒤떨어지지 않게 쓰게 해야 되는데 보안이란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분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앞으로 모든 AI 관련 제공해주는 인프라 서비스, 뭐 네. 오픈 API나 국내 네이버나 통신회사들이나 다 뭐냐면 서비스하는 형태의 AI가 나올 거라고 그렇겠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빌려주는 AI가 나올 것이고 네. 그것을 인프라 자체를 빌려줄 수도 있고 사스 서비스처럼 완전히 서비스 모델까지도 빌려줄 겁니다. 서울시는 그런 인프라를 빌려줄 때까지 이제 어느 회사가 적당히 보완을 한 것을 빌려줄까를 기다렸다가 빌려주는 AI를 통해서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고 있는 첫 번째 AI를 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 그러니까 그 업무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검토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성 AI만 많은데요. 네. 사실은 판별 AI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이게 생성 AI를 활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에는 시민 서비스를 하기에는 틀린 정보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공무원 조직 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될까요? 결국은 생성 AI 쪽에서는 잘 아다시피 재료를 잘 주면 답이 잘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질문을 많이 줄수록 잘 나오거든요. 네. 앞으로 MS에서 만드는 코파일럿에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잘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업무 효율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질문을 잘 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생성 AI라고 만들어서 주면 답은 안녕 오늘 날씨가 어떠니 그렇죠. 이 정도 네, 수준이고 네. 뭐 만들어줘 하고 5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정확히 뭘 해줘 그러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에 잘 맞는 게 좋아서 결국 프롬프트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DB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이런 업무를 했을 때 제일 좋을 거다 하는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네. 그런 프롬프트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챗GPT를 잘 쓰기 위한 교육. 완전 교육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도 그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외부에 오픈을 해가지고 교육도 디지털 재단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서에 블록체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 뭐 그 코인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조금 관심이 덜해지는 건가라는 싶기도 하고 좀 뭐 아까 초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예시를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럼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있는 건가요? 지금 수성님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근무도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이제 코인 발행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다 코인을 발행해서인데요. 그 코인 발행이라는 부분이 정말 되지도 않은 코인 발행해가지고 좀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번 친구들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다는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뢰라는 기본 바탕에서 이 내용들을 언제나 신뢰성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은 웹 2.0과 웹 3.0의 제일 다른 게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사용자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형태가 가야 웹 3.0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모든 기업들은 포인트를 쓰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를 좀 더 블록체인화 시켜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보상 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넣어줄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웹3 지갑입니다. 아, 그래서 네. 웹3 지갑이 된다면은 거기에서 아까처럼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슈들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던 서울 지갑 같은 데는 DID 형태로 인증에 대한 지갑이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의 지갑들은 전부 다 그 웹3에서 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웹3 월렛을 만드는 작업들을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 웹3 월렛을 만들고 나면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형태의 응용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CBDC에 관련 네, 것도 네. 웹3 월렛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모 은행하고 서울시하고 한번 같이 이런 CBDC 테스트를 해보자고 사실은 같이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거를 한국은행이 아니고 그냥 개별 은행하고도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 자체는 CBDC 전체를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제 네. 은행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체를 할 것이고 응용을 할 것인가를 네. 은행에서 지금 각 은행들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기존에 나온 서비스들과 매핑이 돼야 되는데 은행 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좀 여러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해주면 좋을 거다 해서 아직은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페이와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 은행의 CBDC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금감원도 허가를 다 네, 받아야 네. 되고요. 정부의 한국은행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어려운 부분이 네. 있죠. 그럼 그런 이제 웹3의 그 지갑 이런 거를 이제 가시는 거고 예. 공공 서비스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뭐 개선되거나 혁신되는 사례를 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웹3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결국은 개별적인 지갑들이 다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웹3 지갑들이 됐다는 부분은 이제 인증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이 인증이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알람을 웹3에서 띄울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웹에서도 띄울 수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올린 건 좀 더 신뢰성 있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3 지갑이 생겨났다면은 요즘에 그 전세 사기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전세 사기 입장에서도 결국은 전세 사기 단계에서 지금 신고가 의무화됐지만은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약 이후에 이슈가 되는 부분도 네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웹3 지갑이 다 구축됐다 생각이 되면은 이 사람한테 언제나 웹3 단계에서 경고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 단계에서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전제 조건이 이제 웹3 지갑을 다 갖춰졌다는 것들이 천천히 시민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공공이 기다릴 거냐? 아니 공공이 먼저 할 거냐는 네, 네.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다 정리되고 그때가 공공이 한다?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서울시라는 입장에서 좀 더 먼저 가고 선도적으로 싶다.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메타버스를 지금 서울시에서 되게 선도적으로 이용했는데 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막고 네, 있습니다. 네. 과연 공공이 메타버스가 필요할 거냐? 아, 또 필요할 것이고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쓸 거냐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옛날 페이스북 메타도 네, 네.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되게 너무 빠르다 무졌는데 공공이 하다 보니까 너무 폭탄을 많이 맞아요. 최근에 뭐 400명 뭐 이용했더라 예.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공공에서는 좀 특화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공공 서비스로는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회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률이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많이 발전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 애들이 전부 다 와서 볼 수 있는 관광 모델들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넣을 수 있고요. 공연, 네.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여기서 홍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메타버스라서 문제가 아니고 네. 잘 만들어 놓으면은 할 텐데 네. 그렇게 아주 경험이 좋지는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 잘 쓰냐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많이 뛰어다녀야 된대요. 근데 또 일부는 뛰어다니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흥미로움. 다음에 아까처럼 뭔가 보상. 네. 내가 들어왔을 때 보상이라는 부분이 메타버스 안에 접목이 돼야 사람들이 주는 게 있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공공에서 보상을 준다는 게 좀 제일 설계하기가 어려운 좀 거죠. 어렵겠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이제 9988이라는 밴드 닥터 도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로 보상을 주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보상을 줘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시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면 당연히 보상 체계로 가는 거지. 네네. 근데 그 보상 체계를 지금처럼 포인트로 줄 거냐, 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줄 거냐. 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은 워낙 인식이 안 좋아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 이건 사실 좀 질문을 드릴까 말까 왜냐면 정치적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청자들이 하나 한번 드려보자면 전임 시장님 시절에 디지털 시장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 마케팅 시장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그걸 없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어요. 이건 사실인가요? 첫 번째는 없애지지 않고요. 네네.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군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도 그분 질문이 워낙 많이 나와서 국회 네. 그 디지털 관련된 시장실을 운영하는 팀에서 다 현재 예산 들어간 것도 내용이 다 들어가서 다 거기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초기에 그 삼성에 다닐 때 EIS를 많이 개발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경영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과연 경영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뭘 보여줄까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들어옵니다.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있는 CEO가 봐야 될 게 그게 뭐가 될까요? 네. 거기에 하나하나 뭐 생산의 문제점, 뭐 노동의 문제점, 이런 거 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경보, 뭐 이런 건 되게 수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장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뭘까 하면은 지금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누가 사고가 나서 한눈에 시장실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한눈에 디지털로 뜰 때와 시장님이 볼 때와 네. 아니면은 소방본부에서 긴급으로 딱 알릴 때가 어느 게 빠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빠르죠. 네. 정확도가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봐셔야 될 것들은 이제 그런 데서의 정보를 모으는 정보에서 더 필요한 거지 바로 그 시장님이 그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효용 가치로 현실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될까 그것만 화면만 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시장님이 보고서의 효용 가치는 저는 그렇게 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디지털 시장실은 어디다 쓸 거냐? 각국에서 국장들이나 각각 필요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뉴스라는 부분에서 거기는 어떤 특화돼서 소싱이 돼서 뉴스가 나오지만 서울시 네. 특화된 것들을 한눈에 딱 보면 좋잖아요. 네. 그런 서비스들은 전부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시장실은 이제 기존대로 있는데 예. 그거를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에 예.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무 공무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굳이 이제 시장실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필요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모든 것을 뷰잉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네. 뭐 보안 사고가 터진 건데 그걸 다 시장님이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모으는 건 좋지만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서울시 앞으로 이제 임기 초반이잖아요. 지금 시장님 임기 초반인데 이제 임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 디지털 차원에서 이거 하나는 좀 이루고 가고 싶다 이런 뭐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까요?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디지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워낙 시장님의 이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이슈가 많은 과가 교통, 복지, 그럽니다. 하루하루 이슈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통 이슈들은 매일 일어나고요. 디지털은 이슈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부분에서 바꿔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바꿔야 되는데 당장 시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디지털은 오늘 해서 내일 결정이 날 게 아니고 어떤 역할을 주면 좀 큰 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도가 일단 다른 과보다 조금 적습니다. 뒤에서 백그라운드로는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네네. 그리고 각 국실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사용할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그런 국들에 대한 사용들을 잘 쓰게 해주고, 그러니까 디지털 정책관 중심으로 각 국에서 디지털들을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이 체계, 이게 네. 오히려 하나의 프로세스 같은 뭐 과제보다 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시민 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국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 디지털 먼저 생각해서 이거 디지털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걸 먼저 해볼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로 먼저 해본다,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디지털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또 디지털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여전히 많잖아요. 예. 그럼 뭐 정보 격차 이런 예. 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겠죠? 저희가 지금 전체 나오는 게 약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디지털 약자도 거기에서 약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디지털 정책관하고 지금 하는 게 어떤 홍보 캠페인을 벌써 저오고 나서 같이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키오스크에서 네. 네. 관련된 저도 가끔 것들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디지털에 이제 홍보 차원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보시겠지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찍어서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영상을 보시면 걱정 마십시오. 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디지털 약자와의 사회적인 경쟁에 이슈에 대한 함께 디지털, 네. 꼭 기술적인 우리의 이슈보다는 그분들의 그 사회적인 배움을 이슈를 더하면 어떻게 잘 디지털 해결할 시대도 거냐. 함께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을 만큼 디지털의 기술들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도우미들을 합니다. 그 관련되는 디지털 도우미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업무. 그래서 같은 세대에서 훨씬 네. 더 편하게 네네.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임명장을 발부해서 네. 시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주셨어요. 네네. 이 도움을 같은 세대들이 도움을 좀 훨씬 더 편하게 해줘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약자라는 동행에서 입장에서 디지털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인상적이네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게 사실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마음이 네. 급해지니까 네. 더 안 보이거든요. 예. 메뉴들이. 예. 그런 거를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런 예. 거를 기술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으로도 문제를 약간 해결할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한마디 하실까요? 아니요, 저도 이제 좀 다른 세계, 네네. 첫 번째는 여기 와서 시장실에 있으면은 지금까지 저는 기술자, 맨날 보는 그렇죠. 사람이 네. IT, 전자공학과 이런 분들하고 네네.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문과적인 요소, 그러니까 네. 감성적인 요소 참 많이 작용을 하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회적인 것을 작용하는구나. 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데이터, 네. 기술, 숫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느끼게 보니까 다른 영역도 많이 있구나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만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약간 문과적인 느낌에서 기술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받쳐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디지털 기술로서 그분들을 도와서 일단 서울시가 이제 시민을 위한 거니까 시민을 위한 조금 더 편리한, 그러니까 쉽고 편리한 디지털 기술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제일 큰 포인트로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만이 아니라 정부, 중앙정부와 관련돼서 연계, 제가 지금까지 많은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주위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연계, 그래서 코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좀 더 협조하고 또 먼저 같이 진행을 하고 먼저 앞서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이 많이 노력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좋은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뭐 디지털로 좀 편리한 무언가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 수석님이 관여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